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살라 얘기로 되게 시끄럽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인터뷰한다고 살라, 경기력이 살라나? 제가 특별히 닉네임은 가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래 의문의 댓글이 있어요. 뭐 축직먹 부캐냐? 축직먹님 이러시면 안 된다. 찍먹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저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저 댓글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어떤 분이 인터뷰 보니까 영어는 살라살라 잘함. 네, 제가 낫죠? 어쨌든 본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라의 언해피가 있었죠. 살라가 벤치를 3경기 연속 앉으면서 그 이후의 인터뷰에서 아주 강력한 언어로 현재 상황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살라는 관계가 끝나버렸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강하게 말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발언을 한 이상 사실 리버풀에서 오랫동안 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살라가 나간다면 리버풀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과의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언해피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봐야 돼요. 팀과의 관계를 되돌리기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살라 본인도 인터뷰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의 상황을 뭔가 암시하는 듯 했죠. 그리고 브라이튼전, 그러니까 13일 경기 이후에 네이션스컵에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라이튼전이 살라의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살라가 없는 거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살라 없을 때 팀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선수를 선발로 투입할지, 그랬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눈치를 덜 보면서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라가 이런 인터뷰를 한 이상 팀 입장에서는 선수 편을 들기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리버풀과의 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라가 리버풀과 쌓아온 그런 관계들이 너무 급속도로 끝나는 것 같아서 사실 본인이 쌓아온 업적을 100%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살라가 떠난다면 팀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살라의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까지입니다. 최근에 2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시즌 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살라가 팔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적료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살라의 이런 주급과 이적료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팀은 사실 유럽보다는 사우디 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살라를 1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3천억 정도로 제안을 했던 사우디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적료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리버풀도 만약에 살라를 판다고 하면은 웬만큼 좋은 선수를 파는 거 이상의 이적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적료로 또 새로운 대체자 후보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라를 팔게 되면 살라의 주급에서 오는 그런 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살라가 주급을 엄청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꽤 괜찮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버풀 공격진에는 왼발잡이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왼발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고요. 왼발잡이고 리버풀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나이까지 고려하면 저는 브라이튼의 민테 정도의 선수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또 구체적인 링크가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결국엔 살라를 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 팀들이 살라를 실질적으로 원한다는 얘기가 텔레그래프라는 언론사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알힐랄 그리고 알 이티하드가 살라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알힐랄이 되게 살라를 많이 원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알힐랄은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팀을 맡고 있고 리버풀 선수였던 누네즈가 거기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이티하드는 벤제마가 있는 팀이고요. 근데 1월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라를 데려오는 걸 원하긴 하는데 그게 1월이 될지는 불확실하고요. 사우디 측에서는 여름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살라를 당장 팔기는 조금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살라가 최근에 그런 폭탄 발언을 하면서 사우디 측에서도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저 팀의 고위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살라의 사우디
사우디행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살라가 사우디를 갈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뭐 사우디 측에서는 적극 환영이다. 이런 느낌의 발언인 거죠. 그리고 살라가 이번에 리버풀이랑 2년 재계약하기 전에도 사우디의 오퍼를 받았었고 그때도 이제 사우디한테 되게 열려있는 마인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살라의 사우디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 정도 주급, 저 정도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팀 사우디밖에 없죠. 왜냐면 나이도 33살에 저런 고주급을 감당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언해피를 띄우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려가려는 팀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폼이 떨어진 살라를 저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데려가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문화권도 비슷하다 보니까 충분히 데려갈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살라가 나가면 생기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까운 미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2월 8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팀 내 스쿼드에서는 소보슬라이가 살라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슬롯 감독도 어느 정도 소보슬라이를 그 자리에 쓰면서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고요. 저는 뭐 소보슬라이뿐만 아니라 키에사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에사 유로에서도 충분히 라이트윙에서 활약했던 적이 있고 리버풀에서도 라이트윙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키에사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 프림퐁 복귀도 임박했다고 합니다. 프림퐁은 야외 러닝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고 1, 2주 정도 기다리면 돌아오는 듯 합니다. 그리고 슬롯은 프림퐁을 우측 윙어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프림퐁이 부상을 안 당했을 때도 우측 윙으로 활용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림퐁을 우측 윙어로 활용한다면 사실 레버쿠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듀오 비르츠와 함께 또 호흡을 맞춰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메뇨 역시 즉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메뇨는 온스테인 측에서 밝힌 거를 근거로 하면 2026년 1월 6,500만 파운드, 우리 돈 1273억 정도의 방출 조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는 두 가지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머스의 동의, 그 다음에 세메뇨의 동의죠. 근데 저 금액을 내면 본머스는 쌩까고 세메뇨와의 대화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세메뇨가 오케이 한다면 세메뇨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메뇨가 최근 보여준 활약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질러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구단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세메뇨의 상황을 보자면 세메뇨는 현재 리그 6개의 득점과 3개 어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공동 3위이고요. 공격 포인트는 9개로 그냥 3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 10월 4일 이후 10경기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 10경기는 국가대표를 포함한 거고요. 팀이 안 좋은 상황임과 더불어서 본인 폼도 좀 내려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가대표까지 포함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본머스만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세메뇨 개인도 안 좋은 상황인 걸 언급드리고 싶어서 국가대표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세메뇨는 당장 리버풀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맨시티, 토트넘 등 여러 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지금 리버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세메뇨가 리버풀로 이적한다는 마음을 먹는 게 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될까요? 만약에 살라가 나간다면 라커룸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남은 선수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남은 선수들이 그래 살라가 있을 때는 좀 눈치도 보이고 불편했었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여전히 슬롯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다면 리버풀이 분위기를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수들이 살라 편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분위기는 되게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제외하고 단순히 전술적인 부분만 보자면 리버풀의 수비적인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리버풀에는 여러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새로운 중심을 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단 리버풀이 지금 상황에서는 비르츠 위주로 축구 방향을 잡아볼 수 있겠죠.
비르츠가 저는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공격 상황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만들어주면 비르츠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라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이제 살라가 나가고 소보슬라이 같은 헌신적인 라이트윙이 생긴다고 하면 비르츠도 충분히 자신의 중심의 상황에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림퐁도 저는 우풀백보다는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림퐁은 사실 레버쿠젠에서는 윙백으로 나오긴 했지만 거의 윙어처럼 뛰었죠. 레버쿠젠이 좋았을 때 호프만이라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왔었지만 사실 더 높이 올라가는 건 프림퐁이었고, 그렇게 됐을 때는 팀에서 가장 앞쪽에서 플레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 사실 윙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리버풀에서는 포백 중에 풀백에 뛰다 보니까 본인의 단점이 많이 나왔었고, 아예 윙어로 기용된다면 그런 단점들을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비르츠와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호흡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또 소보슬라이가 오른쪽 윙어로 뛴다고 했을 때는 그런 소보슬라이의 수비 가담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지금 리버풀에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살라가 억울했던 상황인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살라가 주전에서 밀리는 게 타당했을까? 이런 분석이 디애슬레틱에 있더라고요. 이 수치를 보니까 살라의 경기 관여 자체가 아예 떨어진 건 아닙니다. 24-25 볼터치는 평균 49회, 25-26 볼터치는 평균 50회입니다. 그러니까 살라에게 공격 볼륨이 집중되는 건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살라의 터치 위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달라졌습니다. 일단 왼쪽이 24-25, 오른쪽이 25-26인데 왼쪽의 터치를 봤을 때는 박스 가운데 5%,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15% 정도 되는데, 이번 시즌은 각각 4%, 10%라서 그 두 개를 합하더라도 지난 시즌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만큼의 터치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라의 터치가 어디로 쏠렸느냐? 바로 박스 오른쪽 아래입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지난 시즌에는 21%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27%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조금 더 박스 밖에서 공을 잡는 빈도들이 늘어났고요. 당연히 득점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살라의 슈팅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슈팅이 많을수록 득점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최근 슈팅 관련 수치는 좋지 않습니다. 2020년대 중 이번 시즌이 90분당 슈팅 수가 가장 적습니다. 평균 3번 이상 정도는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90분당 0.5회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당 기대 득점 값도 최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최소 0.12 그리고 0.15까지 올라가는 그런 빈도는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은 그냥 0.1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득점이 아니고 기대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슈팅 10번 때려야 기대 득점이 1 정도 나온다는 거죠. 실제 득점이 아니고 기대 득점입니다. 근데 살라가 경기당 2.5회 정도 슈팅을 때리는데 단순 곱하기 계산을 해보면 슈팅 10번을 하려면 4경기가 필요하고 4경기 정도 해야 한 골을 넣을까 말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살라라는 이름값에는 걸맞지 않은 수치죠. 그리고 살라의 이번 시즌 기량이 떨어진 데는 지속적인 우풀백의 변화도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라가 지난 시즌 가장 많은 패스를 주고받은 선수는 아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놀드라는 선수의 가치는 또 리버풀에선 엄청 컸죠. 독보적인 우풀백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다가 못 받는 거 역시나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는 소보슬라이, 브래들리, 커티스 존스 정말 여러 명의 바뀌는 우풀백과 호흡을 맞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가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진도 엄청 바뀌었기 때문에 비르츠, 이삭과도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살라 입장에서는 뭐 핑계라면 핑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살라의 폼 자체가 지난 시즌과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볼 소유 능력이라든지 돌파 능력, 슈팅 능력 지난 시즌에 비해서 모두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버풀 팬들이 단순히 뭐 살라가 골만 못 넣는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살라는 냉정하게 축구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라가 벤치에 가도 크게 여론이 동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살라를 주전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워요. 리버풀이 10경기 3승 2무 5패를 하고 있는데
실점만 따졌을 때는 10경기 20실점입니다. 평균 2실점씩 하고 있어요. 리버풀 정도의 팀이 한 경기당 평균 2실점이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일이고요. 리버풀이 지난 시즌 리그에서 38경기 41실점 했어요. 경기당 1실점이 살짝 넘는 그런 수치거든요. 저 정도의 실점을 하던 팀이 이번 시즌 이렇게 실점이 늘었다. 이 부분은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코나테가 사실 팀에서는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코나테를 바꿔줄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뒤쪽에서 일단 본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요. 근데 앞쪽에서도 살라의 수비적인 부분들을 배려하면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일단 실점을 줄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소보슬라이를 기용하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살라가 쉽지 않죠. 그래서 물론 살라가 이런 상황을 다 이해를 하면서 기다려주면 좋겠지만 살라는 그런 걸 기다려주지 못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발언을 하면서 리버풀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됐습니다. 현지 측에서는 슬롯과 살라의 관계 이제는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살라가 팀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살라는 어떤 행보를 걷게 될까요? 그리고 리버풀은 살라가 떠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